일본에서 결혼하려는 젊은 커플들이 부모님한테 지원 한 푼도 못 받고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일본 현지 반응까지 전부 파헤쳐 드릴게요. 제가 일본 살면서 정말 충격받은 게 바로 결혼 문화였거든요. 한국에서는 결혼 준비할 때 부모님들이 집 마련 도와주시잖아요? 여유 있으신 집이든 없으신 집이든 대부분 뭔가 보태주시려고 하시는데 일본은 진짜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부유한 집안이어도 자식 결혼할 때 지원 안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해준다고 해도 월세, 보증금 정도만 주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일본 최대 커뮤니티 5채널에서 이 주제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었거든요. 한 일본인이 올린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받았다.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더라. 이 글에 달린 댓글들 보니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당연한 거 아냐? 결혼은 독립인데 왜 부모 돈을 받아? 우리 부모님도 안 주셨어. 그게 정상이지. 좋아요 35,000개 받은 댓글인데요. 일본에서는 이게 상식이야. 자립이 기본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반대 의견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집값 물가 보면 젊은이들 너무 힘들지 않나? 조금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부모님한테 조금 도움 받았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 이런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수 의견이었어요. 일본 경제 전문 매체 도요 케이자이가 2024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결혼 시 부모 지원을 받은 커플이 전체의 35%밖에 안 됐어요. 받았다고 해도 평균 지원 금액이 120만엔, 우리 돈으로 1,100만원 정도였고요. 같은 시기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통계청 자료 보니까 부모 지원 받은 커플이 72% 넘었고 평균 지원액도 5천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큰 차이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젊은 부부들의 주거 현실입니다. 일본 부동산 정보 사이트 스모가 2025년 1월에 발표한 데이터 보면요. 신혼부부 중 68%가 월세로 시작한대요. 그것도 평균 7만엔에서 10만엔, 우리 돈으로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에서요. 일본은 한국처럼 전세 제도가 없거든요. 무조건 월세예요. 그나마 보증금이라고 해봤자 시키킨이라고 부르는 건데 월세 한두 달치 정도고요. 레이킨이라는 권리금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것도 월세 한두 달치예요. 들어갈 때 월세 서너 달치는 기본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왜 일본은 이렇게 된 걸까요? 일본 문화 전문가들 분석을 보니까 명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독립 문화입니다. 일본은 성인이 되면 완전히 독립하는 게 기본이에요. 부모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당연하고요. 결혼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상속 문화의 차이예요. 일본은 생전 증여보다 사후 상속을 선호합니다. 살아있을 때 재산 나눠주기보다는 돌아가신 후에 물려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요. 일본은 주지 않는 대신 받지도 않는 문화예요. 부모가 결혼 자금 안 주는 대신 나중에 자식한테 손 벌리지도 않습니다. 명절 때 꼭 알아 이런 것도 거의 없고요. 연락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실제로 일본 주간지 슈칸 분순이 2025년 2월에 다룬 기사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도쿄 직장인 다나카 씨 33세 남성인데요.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일절 지원 못 받았대요. 아버지가 대기업 부장인데도요. 다나카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대학 동기 중에 한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집 마련 도움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는 명절 때마다 처가 친가 양쪽 다녀야 하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편하긴 해요. 이 기사에 달린 야후 재팬 댓글들도 재밌었습니다. 맞아. 돈 안 받으면 간섭도 없어. 이게 좋은 거야. 한국 드라마 보면 시댁 처가 문제로 싸우는 거 많던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좋아요 28,000개 받은 댓글이에요. 자립해서 사는 게 진짜 어른이지. 부모 돈으로 시작하면 그게 무슨 독립이야.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가 2025년 3월에 보도한 내용 보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세대 중 부모 지원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45%로 늘었대요. 이전 세대보다 15%나 오른 수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경제 상황 때문입니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30평대 아파트가 억 단위를 훌쩍 넘어가거든요.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여기서 일본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2024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초혼 연령이 남자 31.4세, 여자 29.7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결혼을 늦추는 이유 1위가 경제적 여유 부족. 일본 최대 여성 커뮤니티 걸즈 채널에서도 이 주제로 난리였거든요.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 부모님은 도와줄 생각도 없으시고 월세 내고 나면 저축할 돈이 없어. 결혼은 언제 하지? 좋아요 41,000개 받은 댓글입니다. 남자친구랑 2023년부터 동거 중인데 결혼은 아직 못해.
결혼식 비용도 부담되고 집도 지금 사는 곳보다 넓은 데로 옮겨야 하는데 돈이 없어. 반면에 부모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 주간지 슈칸 포스트가 2025년 1월에 50대, 60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73%가 자식 결혼에 재정 지원할 계획 없다고 답했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야 책임감이 생긴다. 우리도 부모님한테 안 받았는데 왜 줘야 하나? 노후 자금도 부족한데 자식까지 챙길 여유 없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본은 부모가 돈을 안 주는 대신 나중에 자식한테 기대는 것도 거의 없어요. 한국은 부모가 결혼 자금 대주고 집도 사주지만 나중에 노후를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가 있잖아요. 일본은 그게 없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2024년 11월에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 보면요. 65세 이상 중 82%가 자식과 따로 살고 있고요. 90% 이상이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실제로 일본 노인들은 연금으로 생활하거나 본인 저축으로 생활합니다. 자식한테 용돈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명절 때 손주들한테 세뱃돈 주는 게 전부죠. 그럼 일본 젊은이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일본 재무 컨설팅 업체 머니포워드가 2025년 2월에 발표한 신혼부부 재테크 리포트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맞벌이예요. 일본 신혼부부 93%가 맞벌이를 한대요. 남편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부부가 함께 일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철저한 저축입니다. 월급의 20에서 30%를 무조건 저축한대요. 그래서 5년에서 7년 정도 모아서 집 계약금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재밌는데요. 공공주택 활용입니다. 일본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택이 많거든요. 민간 월세보다 30에서 50% 저렴해요. 신혼부부들이 여기 당첨되려고 복권 뽑듯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볼게요. 일본 경제 매체 프레지던트 온라인이 2025년 3월에 소개한 요코하마 거주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 34살 회사원, 부인 31살 간호사인데요. 둘이 2023년에 결혼했는데 양가 부모님한테 받은 지원이 합쳐서 50만엔, 우리 돈 450만원이었대요. 그것도 결혼식 축의금 개념이었고요. 이 부부는 결혼 전부터 3년 동안 각자 저축해서 1000만엔, 우리 돈 9천만원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요코하마 외곽에 있는 EKDK 아파트 월세 9만엔짜리 9천만원에 들어갔고요. 지금도 둘 다 일하면서 매달 20만엔씩 저축 중이래요. 부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한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친구들 보면 부모님 도움 기대하다가 결혼 늦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공감 일색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 부모 도움 없이 3년 모아서 결혼했어. 요즘 부모한테 기대하는 게 더 이상해. 각자 알아서 해야지. 좋아요 32,000개 받은 댓글인데요. 이게 정상이야. 부모 돈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 그런데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야박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일본 문화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가 일본 방송 NHK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후로 핵가족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가족 간에도 경제적 독립을 중시하게 됐죠. 반면 한국은 유교 문화가 강해서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문화 차이인 거죠.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가족 문화를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사회학과가 2024년 9월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한국은 부모 자식 간 경제적 교류가 평생 지속되는 반면 일본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경제적 관계가 거의 끊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흥미로운 건 만족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부모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크다고 답했고요. 일본 젊은이들은 초기 어려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롭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어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거주 한국인들의 반응이거든요. 일본 한인 커뮤니티 재팬 라이프에 올라온 글 하나를 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 준비하다가 일본 와서 결혼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양가 부모님이 집 마련 비용 반반 부담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일본 발령받아서 여기서 결혼했거든요. 처음엔 부모님 도움 없이 하려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근데 2년 살다 보니까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명절 스트레스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요. 이 글의 댓글이 183개나 달렸는데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좋아요 1900개 받은 댓글입니다. 한국에서는 집 사줬으니까 명절 때 오라고 하시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서 좋아요. 그렇다면 일본 젊은이들은 이런 상황에 불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일본 젊은 세대를 위한 온라인 매체 비즈스파가 2025년 4월에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이 이거였어요. 부모 세대는 버블 경제로 돈 벌었으면서 왜 자식은 안 도와주나. 기사 내용 보면 지금 50대 60대는
일본 버블 경제 시절에 집도 싸게 사고 월급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잃어버린 30년 속에서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고 집값만 오르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 기사에 달린 야후 재팬 댓글들이 진짜 격렬했습니다. 부모 세대 집은 2천만 엔에 샀으면서 우리는 5천만 엔 넘게 줘야 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냐? 버블 때 돈 벌어놓고 자식한테는 자립하라고? 이기적이야. 좋아요 5만 7천 개 받은 댓글이에요. 경제 상황이 다른데 같은 잣대로 재면 안 되지. 부모 세대는 쉬었잖아. 반면 부모 세대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힘들게 살았어. 버블 꺼지고 구조조정도 당했다고. 자식 키우는데 돈 다 썼어. 남은 게 없어. 좋아요 3만 1천 개 받은 댓글입니다. 지금 젊은 애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이런 세대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일본 현실입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본 후생 노동성이 2025년 2월에 발표한 소자와 대책 보고서 보면요.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어요. 첫 번째가 신혼생활 지원금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500만 엔 이하면 최대 60만 엔을 지원해준대요. 우리 돈 540만 원 정도예요. 두 번째는 주택 구입 지원입니다. 35세 이하 신혼부부가 집 살 때 저리 융자를 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육아수당 확대입니다. 아이 낳으면 한 명당 월 2만 엔씩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본 경제 전문가들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도쿄대학교 경제학과 사토 교수가 니케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본적 문제는 청년 칠질 임금이 30년간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일회성 지원금으로는 한계가 있죠. 구조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주거비를 낮춰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 젊은이들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트위터 재팬에서 신혼생활 지원금 관련 트윗 보면요. 60만 엔으로 뭘 하라고? 집 보증금도 부족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야. 월급을 올려줘. 리트윗 4만 1천 개 받은 트윗입니다. 이런 거 말고 부모 세대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나라만 믿으라고? 여기서 한국과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한국은 가족이 해결하고 일본은 국가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완벽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한국은 부모 지원이 있지만 양가 갈등이나 세대 간 간섭 문제가 있고요. 일본은 독립적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죠. 그럼 일본 젊은이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생활비 내역을 한번 볼게요. 일본 총무성이 2024년 12월에 발표한 가계 조사 보면요. 도쿄 거주 신혼부부 2인 가구 월 평균 지출이 이렇습니다. 월세 9만 엔에서 12만 엔, 우리 돈 80만 원에서 110만 원이고요. 식비가 6만 엔, 54만 원 정도예요. 광열비 2만 엔, 18만 원이고요. 통신비 2만 엔, 교통비 2만 엔 합치면 월 30만 엔 정도 나갑니다. 우리 돈 270만 원이에요. 여기에 저축까지 하려면 부부 합산 수입이 최소 50만 엔은 돼야 해요. 우리 돈 450만 원이죠. 근데 일본 20대 후반 평균 연봉이 350만 엔 정도거든요. 월로 따지면 29만 엔이에요. 그러니까 맞벌이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 생활 정보 사이트 러바웃에 올라온 신혼부부 가계부인데요. 오사카 거주 남편 30살 여행사 직원 부인 28세 사무직입니다. 남편 월급이 25만 엔, 부인이 22만 엔이래요. 합쳐서 47만 엔, 우리 돈 4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월세 7만 5천 엔 내고 식비 5만 엔 쓰고 각종 공과금 내면 저축이 월 10만 엔 밖에 안 된대요. 이 부인이 올린 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속도로 모으면 집 계약금 모으는데 10년 걸려요. 그때까지 계속 월세 내야 하는 건데 답답합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들 보면 다들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10년 모아야 집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5년은 단축되는데 안 주시네요. 좋아요 1600개 받은 댓글입니다. 맞벌이 해도 빠듯해요. 아이는 언제 낳나 싶어요. 바로 여기에 일본의 저출산 문제가 연결됩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통계 보면 2024년 출생아 수가 72만 명으로 역대 최저였어요. 합계 출산율도 1.2명으로 떨어졌고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일본 아동복지연구소가 2025년 3월에 조사했는데요. 아이 안 낳는 이유 1위가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68%가 그렇게 답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출산 비용 60만 엔, 우리 돈 540만 원 들고요. 육아비는 대학 갈 때까지 3천만 엔, 우리 돈 2억 7천만 원 든대요. 이걸 부모 도움 없이 부부가 다 감당해야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일본 최대 육아 커뮤니티 맘스타에 올라온 글 보면 정말 절실합니다. 돌봐줄 친정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 생각하면 무서워요. 좋아요 4만 2천 개 받은 글인데요. 정부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부모님이 도와주는 집이 부러워요. 이쯤 되면 일본 젊은이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요. 반대로 보면 이들은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가족사회학 전공 다카하시 교수가 일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힘들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독립성이 사회 건강성을 높입니다. 한국처럼 부모가 자식 집까지 사주면 당장은 편하지만 그만큼 부모 노후 부담이 자식한테 가죠. 일본은 그런 악순환을 끄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노인 빈곤율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OECD 통계 보면 한국 노인 빈곤율이 40%인데 일본은 19%예요. 일본 노인들이 자식한테 재산 다 주지 않고 본인 노후를 챙기기 때문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일본 방식과 한국 방식 중 뭐가 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일본 젊은이들이 부모 도움 없이도 결혼하고 가정 꾸리는 걸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대신 부모한테 나중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부모가 많이 도와주지만 그만큼 관계가 끈끈하고 때로는 끈끈해서 답답한 면도 있죠. 명절 스트레스나 양가 갈등 같은 거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이건 개인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거주 20년 차 한국인 블로거가 쓴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 일본에서 결혼했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월세 내고 나면 돈이 없었거든요. 한국 친구들은 부모님이 아파트 사주셨다는 얘기 들으면 부러웠고요. 근데 15년 지나고 보니까 저는 제 힘으로 집을 샀고 부모님한테 빚진 것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명절 때마다 양가 부모님 왔다 갔다 하며 스트레스 받는데 저는 그런 거 없고요. 지금 생각하면 처음 몇 년 고생한 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본식 독립문화와 한국식 가족 지원 문화 중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